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대한민국 수호전쟁 3 공산당 김일성의 적화전략. 오늘 제가 원래 준비할 때 제목은 문재인의 대한민국 적화전략이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재인의 적화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이 어떻게 사회를 적화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한반도에서 김일성이가 어떻게 북한을 적화하고 남한을 적화하려고 했는지, 그걸 좀 알아야 문재인의 적화 전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문재인이가 이 적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건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다.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깨없애는 걸 주 임무로 하는 남조선 총독부 정권이다. 다시 말해서 제국을 없애고, 그죠? 조선을 없애고 그걸 뭐로 만들어요? 일본 제국의 영토, 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만드는 한국인을 그렇게 만드는 임무를 띈 게 뭡니까? 조선 총독부 아닙니까? 그죠? 남조선 총독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이 하는 핵심 전략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은 북한식 공산주의, 북한식 어떤 정치 이념, 주사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남한에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몇몇 정신없는 애들한테나 먹힐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자유를 맛본 사람은요 절대로 그거 동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수지 않으면은 절대로 적화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는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수는 겁니다. 그죠? 문재인이 하는 거. 그 과정은 쭉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쭉 쳐부수다가 지금 어디에 딱 걸려 있습니까? 누구한테 딱 막혀 있어요? 윤석열이한테 딱 막혀 있습니다. 사법 권력에 딱 막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법 권력을 저거수화로 만들어야 권력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진영에서 한국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 뭐겠습니까? 두 가지 축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한미동맹이겠죠, 그죠? 두 번째는 한미일 협력체제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미동맹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어떤 전략을 씁니까? 친중국 전략을 쓰죠. 그죠? 그래가지고 중국이 뭐까지 도와줍니까? 4.15 부정선거까지 도와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미일 협력체제를 깨기 위해서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반일운동. 소위 토착 외구로 찍어가지고 미친 듯이 반일운동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얻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일 관계만 지금은 일본에 가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어떻게든지 우리하고 대화하자고 구걸을 하죠. 그런데 일본은요 눈도 안 줘요. 여하튼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산당과 김일성의 적화 전략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얘기해 볼까 싶습니다.
김일성이 임수경이 하고 평양 청년축전에서 이렇게 전 인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탁 임수경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북한의 말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의 전대협 대표 림수경 학생을 만나 주시었다. 이게 89년도 일입니다. 이 족속들이, 전대협 이 족속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에 딱 틀어 앉아가지고 문재인을 뭐로 만들려? 대통령이 아니고 대독령으로 만들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을 뭐로 만들었어요? 남조선 총독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공산당의 적화 전략의 최종 종착지, 적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세상을 전부 빨갛게 물들인다는 겁니다. 일색으로. 그러면 거기는 단일한 색깔일 뿐만 아니라 단일한 진리, 단일한 정당, 단일한 종교, 공산교가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교라는 그 정치 종교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체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는 예외 없이 그랬어요. 근데요, 그 원래 코뮤니즘하고 공산주의는요, 사실은요, 정반대예요. 마르크스가 썼던 공산당 선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에서도 사실은요, 지금의 공산당, 그 러시아, 중국의 공산당, 북한 조선노동당이지만, 이 당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코뮤니즘이라는 것 자체가요, 공산주의로 번역되면 안 돼요. 이게 공동체주의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핵심이 뭐냐 하면은 모든 개인이 자유인으로서 자유로운 연대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공동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는 절대적 존재로 오히려 존중받는 게 뭐겠습니까? 개인입니다. 개인. 그런데 공산주의 체제는 개인을 말살해버리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진짜 코뮤니즘이 아니고 사이비 정치 종교인데 이건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막스와 엥겔스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공산당 선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그걸 직역을 하자면은 공동체당 선언이 되어야 돼요. 공동체당 선언이다. 제 식으로 말하면 두레당 선언이에요. 두레당 선언.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죠,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주체성, 개인의 인격성, 이거는요, 기본 전제예요. 기본 전제.
이건 어떻게 보면요, 진짜 인류의 영원한 이상이죠. 그죠? 문제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을 인류가 아직 못 찾아냈죠. 그죠? 추상적으로는 얘기가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된다 아직. 그런 반면에 현실 공산당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는 공산교 전체주의입니다. 이게 우선요, 이게 기독교, 서양 기독교 이 천년을 뭐라고 그러냐면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당은요, 새로운 기독교의 탄생입니다. 정치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탄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신과 악마, 사탄의 대결로 몰아갑니다. 모든 걸. 성스러운 것과 사탄, 악마, 이 대결. 이 이분법에요,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요, 거의 100%, 뭡니까? 거의 대부분 빠져요. 이 이분법에 빠져요. 못 해놔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됐냐면은 자기들을 절대화하고 신성화하고 성역화하고 남은 대상화하고 악마화하고 낙인 찍고 처벌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교에 있어서는 공산주의가 절대 선이고 진리입니다. 아니, 이거는 어느 나라 없이 다 그래요. 근데 이들의 적은 여러 가지 설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적은 누구냐면 자본주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당은요, 자기를 절대화하고 자기 이외를 전부 뭡니까? 사탄이라든지 여하튼 이 대상화하기 때문에 이건요, 필연적으로 자기를 절대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당 독재 갈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 무리를. 자기들이 진리고 일당 독재 해야 되죠. 당연히. 왜? 어리석은 백성이고 그 이단이고 자본주의 적이고 하니까 전부 저희가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당 독재가 또 이제 한층 더 심화되면은 이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 사회 체제가 가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1인 독재로 가요. 다 예외 없이. 쿠바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먼저 시진핑 1인 독재로 가죠. 그죠? 북한도 그렇고 동구도 그렇고. 왕조시대 1인 독재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이거는 절대화된 신의 지배가 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공산주의를 진리로 선포하고, 그죠? 진리를 누가 결정합니까? 그 1인 독재자 그 사람이 진리를 결정하죠. 그렇죠? 그래 되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회 전체가 전체주의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컴퓨터 시스템에 딱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죠? 저 사람이 누구예요? 수령이 또는 최고 지도자가 보탄만 누르면 말 한마디 하면
쫘르륵 다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겠어요? 그 인민은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공산교 전체주의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를 독점하게 돼요. 공산당이. 하나는 국가를 독점해요. 그래서요, 공산당 사회는 국가 밑에 공산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 위에 공산당이 올라타 있어요. 그래서 당서기가 지배하는 거예요. 국가, 대통령 이런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를 독점하게 되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폭력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국가는 오직 공산당의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보급하고 교육하고 통치하고 하는 공산당의 도구가 됩니다. 인민의 것이 아니에요. 그죠? 공산당의 통치 수단이 된다. 그 다음에 국유제를 통해서 자본을 독점해가지고 당이 유일 자본가가 돼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인구의 한 3% 정도는 자본가예요. 근데 여기는 딱 한 사람. 국가가 아니라 당이 유일 자본가다. 그 다음에 계획경제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혼자 지배해요. 아예 시장이라는 게 없지. 그렇죠, 그죠? 이래 되면은 당과 당 이외의 것들은 전부 그 통치 대상, 로봇에 불과해요. 모든 걸 여기서 다 결정하죠.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말도 할 수 없어요. 왜? 진리에 어긋나는 말은 도저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설정한 진리, 그건 막 수도 없이 많아. 그걸 달달 외워가지고 익혀가지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도리밖에 없는 거라. 개를 끌어다가 집에서 길들여가지고 가축으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리를 독점하죠. 그죠?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독점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김일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의 생각과 말을 딱 정리해 놓은 게 뭡니까? 주체사상 아닙니까? 그죠? 그게 진리고. 이런 공산교 체제는 공산당 또는 수령이 딱 한 사람이거든요. 또는 공산당이 진리를 결정해요. 그 다음에 그걸 절대화해요. 진리에 어긋나면 처벌도 해요. 대부분 경우에 법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국가는 공산교의 지배 도구에 불과해요. 교회 비슷해요. 인민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산교의 신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 아니면요, 마녀사냥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 위에 국가가 있고 국가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서기장, 주석, 수령이라는 제1인자가 있는 이런 지배체제, 전체주의 체제. 지배체제지만 이건 전체주의 체제죠. 그죠? 여기 한마디면은 짜르륵 다 따라야 되는 일종의 그 컨베어 머신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공산교 전체주의가 여러 가지 죄악이 있지만은 핵심적인 죄악이 뭐냐 하면은 인간 본질은 뭡니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생각과 행위의 주체죠, 인간이, 그죠? 그 생각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처벌해가지고 생각하는 능력, 그걸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소련이 망할 때, 페레스트로이카 할 때, 소련에서 막 엄청난 이 토론회가 있어요. 학자들 간에. 토론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 소련이 망한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집약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학생과 인민들에게 로부터 생각하는 능력을 빼앗아버렸다. 그것이 소련이 망한 이유다. 그래요. 그래도 이런 결론 얻는 거 보면 괜찮죠. 그래서 인간 본질이 박탈되면은 그래도 인간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노예가 되겠죠. 그 다음엔 아예 말도 못하고 시킨 대로 하고 먹이 준 대로 먹고 이게 짐승화되는 거죠. 가축화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예 가축도 아니고 칩을 넣어가지고 대가리에 칩을 딱 꽂아놓으면 주입되어 있는 대로 다 행동하는 로봇입니다. 북한이 전형적인 건 로봇화된, 인민이 로봇화된 사회다. 이런 공산당의 적화작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이거 이제 또 얘기가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흔히 이제 자본주의가 상당히 이제 이 모순이 심화되면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회주의 이론에서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때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산자이기도 하지만 노동자입니다. 노동계급입니다. 아니, 근데요, 민중혁명이 일어난 곳이 보면은 노동자는 몇 없어. 거의 농민이야, 농노 이래요. 아직도 자본주의로 가기도 전에 민중봉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 나라는 하나도 없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론 자체가 틀린 거죠. 그죠? 자본주의가 고도화하고 성숙하면은 거기에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양산되고, 이 프롤레타리아는 이제 필연적으로 그 체제에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킨다는, 그 프롤레타리아 철학하는 것도요, 그 순엉터리예요. 그래서 이게요, 일어나는 걸 볼 것 같으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에 그 초입부에서 결국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극악한 시대거든, 그때가.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압력이 있잖아요. 제국주의적 압력이 있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부의 모순, 외부의 압력 이런 게 작용하면은 민중은 최악의 처지가 되겠죠.
그럴 때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모순은요, 보면은 봉건 말기의 모순, 지주와 소작인의 모순, 그죠? 자본주의 초기의 모순, 노동자가 뭐 열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자본주의 초기 볼 것 같으면요, 그 공장지대에 있는 노동자 가족들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유아 사망률이 5세 이하 사망률이 60%예요. 60%. 비참한 거지.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떤 지역은 평균 수명이 15세예요. 15세. 8살 때부터 노동시키는 거예요. 애들. 막 비참해요. 막 몰골을 보면. 그 다음에 제국주의 침략이 막 그러면 약탈이 일어나죠. 그죠? 이 모순, 이게 막 나와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그래서 외세와 지주가 자본가 대 노동자의 대결이 아니고 외세와 지주가 한편 되고 민중이 대결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이게 그 러시아 혁명이고 중국 혁명이고 3.1 혁명, 우리 3.1절 하는 게 있잖아요. 3.1 혁명 바로 이런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사적 소유에 대한 요구는요, 내 개인 소유에 대한 요구는 이거는 거의 본질적인 요구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뭐예요? 사적 소유입니다. 그거 없으면 나의 안전을 누구한테 의존해야 돼요? 남한테 의존해야 돼.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안전은 자기가 확보하고 싶겠죠?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렇기 때문이에요. 프롤레타리아가 사적 소유를 철폐를 요구한다. 이게 이제 가정이거든요, 가정. 지식인들의 머리에서 나온 이 망상이에요, 망상. 아니에요. 가난할수록요, 소유에 대한 요구는 어마어마하게 강렬해집니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적 소유라는 게요, 개개인한테 또는 가족한테 뭐가 되면 이 안전자산이죠. 나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인 겁니다. 그 열망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마르크스를 비롯한 이 사람들의, 그죠? 상상혁명이에요. 상상혁명. 기대혁명. 여하튼 이 일당 지배, 1인 지배, 공산교 전체주의로 간다. 왜? 세 가지 독점해버리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렇겠죠? 새로운 어떤 비판 세력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버리죠. 말하자면은 민간인, 보통 인민은
거의 아무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에 국가는 폭력이나 모든 걸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죠.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요, 그리로 끌고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문재인과 주사파 전대협 세력들입니다. 김일성의 한반도 평화 전략, 적화 전략, 평화 전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위장 평화예요. 근데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 전략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북한을 적화시키는 거겠죠. 이거는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세계 최고로 성공했어요. 그 세계 최고로 성공한 결과가 뭐겠습니까? 헬조선이에요. 진정한 헬조선. 진정한 헬조선.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북한에 38,000개래요. 집집마다 사진 걸어놔 놓고 경배하고 완벽한 수령교 사회죠. 그렇죠, 그죠? 아니, 기독교도 옛날에 안 그랬어요. 이런 정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적화 전략, 그러니까 공산교 전체주의 전략이 대성공을 거뒀다. 그 다음에 남한에 대해서도 제가 북한에서 성공한 다음에 남한에 대해서도 적화 전략을 쓰죠, 그죠?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북한의 적화 전략은요, 초과성공, 대성공을 거둡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였냐? 소련이 플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북한을 어떻게 만들지. 소련식 국가를 만들겠죠. 당연히. 소련식 위성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더구나 그게 스탈린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탈린식 소련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북한에 북한판 스탈린을 지명을 해요. 그게 누구겠어요?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일당 지배 체제를 구축해 주면서도 말하자면 스탈린 같은 1인 지배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인물을 사실상 소련이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의 위성국가를 건설하고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가 이제 1948년에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북한은요, 국가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당이 있는 사회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요,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공산당 체제라고 할 수 있지. 오케이. 다르죠, 그죠? 우리하고 국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공산사회하고는. 그걸 같이 이해하면 안 돼요. 거의 미국이 요새 깨달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중국이라 안 하고 뭐라 합니까? 중공 안 합니까?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실상 김일성 이런 지배 체제의 씨앗을 뿌려놓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탈린 사진하고 김일성 사진하고 똑같은 크기로 해가지고
그 평양 시내 행진을 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죠? 처음부터 아예 그 김일성이 띄우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 환영회를 해요. 대대적으로. 그 다음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45년도에 해방되는데 한 1년 후에 김일성 대학을 세워줍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누구 나라다? 김일성의 나라다. 딱 결정해 준 겁니다, 소련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김일성의 북한 적화 전략이죠. 그죠? 적화 전략인데 그 적화의 바탕은 누가 다 깔아줬다? 소련이, 특히 누가? 세계의 독재자 스탈린이 깔아줬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 그래도 이제 거기에 이 여러 가지 어떤 또 뭐 김일성에 도전하는 세력도 있고 그랬죠. 그죠? 그걸 소위 종파투쟁을 통해 가지고 종파투쟁이라는 뭐예요? 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1956년도 되면은 완전히 그 김일성 독재 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김일성 독재 체제를 또 이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 인물이 누구냐? 박정희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그 대땅떠라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친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북 화해를 해야 돼요. 남북 화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둘 다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왜 타격을 받겠어요? 남북이 타격을. 다 있잖아요. 남은 북이 악마여야 되고, 북은 남이 악마라야 자기 존재의 정당성이, 독재의 정당성이 있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일성이는 박정희가 도와주고, 박정희 독재는 누가 도와줬다? 김일성이 도와준 겁니다.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급해가지고 7.4 공동성명을 발표하죠. 그죠? 7.4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이때 있잖아요. 통일의 3대 원칙을 제시해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렇게 제시하는데 자주는 맞아요. 자주적 힘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누구 통일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국제적인 여건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자주적 힘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방법은 전쟁해가 통일하면 안 되겠죠. 너무 많이 피해가 심하니까 평화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주체와 방법에 있어서는 자주와 평화가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체제로 만드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싹 없죠. 민족 대단결 그래요. 아니, 민족 대단결을 왜 안 했는데? 에? 저것 때문에 안 했잖아요. 38선 딱 깔아놔놓고 저끼리 싸우는 척 하느라고 안 했잖아요. 민족 대단결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 대단결은 실제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김일성이하고 박정희하고 우리 둘이 대단결하자 이 얘기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요래가지고 이제 통일 분위기를 확 띄어가지고 그죠? 사기를 치죠. 마치 통일될 듯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얻어낸 건 뭐냐 하면 둘이 야합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 그게 뭡니까? 북에는 유일체제, 남에는 유신체제를 하는 겁니다. 둘 다 지독한 1인 독재체제예요.
이렇게 김일성 신국의 길을 닦아주는데 박정희가 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유일체제가 되고, 이 유일체제가 좀 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요, 이제 아예 김일성이 신위에 오릅니다. 신위. 그 신위에 오르는 게 뭐냐면은, 이 김일성 신국이에요. 그 바탕이 뭐냐 하면은, 김일성 체제의 바탕이 뭐냐 하면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딱 결합한 겁니다. 응? 사회주의는 계급혁명, 자본가 그 타도. 그리고 실제로 없었죠, 그죠? 북에서. 그죠? 북의 자본가가 어디 있어요? 국가가 유일 자본가인데. 그 다음에 민족주의는요, 두 가지. 대미자주, 미국에 대해서 자주를 한다.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을 한다. 이 두 가지 축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아주 이상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독일의 나치즘이에요. 독일 그게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독일 사회주의 체제예요, 거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이 주체 사상을 만들어내는데, 말하자면 김일성 신국의 바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전 인민한테 선포하고 반포하고 교육하고 세뇌하고. 언제부터? 유치원 입학 때부터. 그래서 탈북자가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유치원에 가서 처음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첫 교육이 뭐냐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이게 첫 교육이래요. 이게 첫 교육. 그래서 이 김일성의 말과 생각을 진리로 아예 못 박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집대성하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책에는 교시락 하면 붙어요. 교시.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는 말이죠. 그게 이제 주체 사상인데, 이게 김일성 신국의 바이블이죠. 그래서 김일성은 절대자가 되고 유일교시자, 교시를 내리는 유일한 사람. 그래가지고 유일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김일성 신국은 아까 나치즘하고는 또 격이 다르죠, 그죠? 동양적 전제주의, 오직 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동양적 전제주의의 어떤 이념적 바탕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어요? 하나는 하늘이네, 천재라는 개념이고, 그죠? 하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모든 토지는 누구 땅이다? 왕토다, 왕의 토지다. 이런 겁니다. 이런 김일성 신국은 이 나치즘하고 동양적 전제주의가 딱 결합을 하니까 이제는 그 지위가 말하자면 어떻게 됐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위에 누가 올라타요?
조선노동당이 올라타고 그 조선노동당 위에 김일성이 올라타고. 그러니까 이거는 김일성의 다 사유물입니다. 그게 전제주의예요. 그게 김일성 교고, 수령 교고. 그래서 이제 이 신의를 지금 이제 3대 세습까지 했죠. 이 수령교 전체주의는요, 그래가지고 수령교 전체주의가 실현이 됐죠. 인류사 최악이에요. 스탈린 체제, 나치 체제하고도 또 비교도 안 돼요. 김일성이 절대자고 수령이고 유일교시자고 유일신이다. 그럼 당은 뭐냐? 수령의 교시가 실현되도록 지휘하는 부서입니다. 지휘. 국가는 뭐냐? 그 수령의 교시를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 인민은 뭐냐? 그 지배하는, 거기에 집행하는 뭐예요? 로봇들이에요. 쟁기질하는 소, 이런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임무가 절대 충성을 넘어가지고 수령을 절대 옹위해야 되는, 절대 지키고 떠받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사진 갖다 걸어놨죠. 그래서 그 탈북자 얘기 들어보면 거기 점검을 자주 나온대요, 집에. 점검을 자주 나가지고 우리 그 군대 가면 내무 검색하는 거 하죠. 그거 할 때 그 이제 먼지가 있는지 손에 이래 딱 닦아보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 짓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맨날 손보고 사진 손보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인민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예를 넘어가지고 가축을 넘어가지고 수령 로봇으로 돼버렸다. 남한 적화 전략. 이제 지금까지 북한 그 적화 전략 얘기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북한은 누구게 됐습니까? 김일성 가문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그걸 정당화시켜주는 이념이 민족주의고, 그것이 양축이 뭐냐면 대미자주,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남한 해방입니다. 미국이 남한을 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게 통일론의 핵심입니다. 그럼 적화 통일이죠. 그건 100%. 이게요, 통일이요. 북한에서는 왜 임숙의 그 꼴난 대학생 하나 왔는데 그렇게 대대적으로 막 끌안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느냐. 여기에는요, 북한은 이 정권의 정당성의 근원이 뭐냐면 미제 축출과 통일입니다. 통일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이거는 지독한 지배 이데올로기입니다. 지배 이념이에요, 통일은. 진짜 통일 목적,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는 북한 내에서의 지배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통일을 절대화하죠. 요거는 한
뭡니까? 분단되고 한 20, 30년 정도는 그래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화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세대가 지나고 이래 되면요. 그 웃기는 얘기거든요. 통일 안 하면 어때? 잘 살면 되지. 아니, 통일해가지고 온갖 그 재앙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통일 안 하고 잘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있잖아요. 그죠? 합가해가지고 맨날 찌지고 뽑고 싸우고 말이죠. 뭐 심지어 말이죠. 주먹 다짐까지 날 정도가 되면은 분가하는 게 훨씬 낫잖아. 요즘 사람들은 그거 다 알죠? 그래가지고 같이 살려고 하는 부모도 없어요. 요즘은. 노인이 돼도 혼자라도, 나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래요. 자식하고 같이 살기 싫대요. 더구나, 같은 도시에 사는 것도 좀 요즘 싫어해. 멀수록 좋다 하니. 해외 동포가 제일 좋대. 아니, 그런 정도인데 말이지. 무슨 민족이라고 하나가 돼야 돼. 가족 간에도 안 그런데. 부자 간에도 안 그런데. 그래서요, 이게 북한의 그 말도 안 되는 수령체제 있잖아요. 수령교 체제. 전체주의. 그걸 합리화 시켜주는 게 이 통치, 이 통일. 그 다음에, 통일인데 그 통일의 대전제가 뭐냐 하면 미국이 남한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을 악마로 설정하는 겁니다. 미제국주의를. 그래서 미제국과 그 괴뢰 정권을 몰아내고 통일한다. 그러면 이 통일은 뭡니까? 북한이 어떤 테마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술사, 테마사가 되죠. 남은 악마가 되죠, 그죠? 마귀가 되죠. 그런 그 구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뭡니까? 민족적 과제로, 신성불가침한 민족적 과제로 만들겠죠. 그렇겠죠? 왜? 그거 해야 저거 사니까. 저거 독재고. 그런데 실제로는 김일성 가문이 나라를 자기 사유화했으면서도 거기에 뭐를 덮어쓰고 있습니까? 민족의 탈을 덮어쓰고 있죠. 그렇죠? 이게 다 이 속임수예요. 이 소위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실현하는 주체인 김일성 정권은 신성한 정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민족 통일은요, 그래서 이 북에서 말하는 이 민족 통일이라는 건요, 민족이라는 개념부터가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거죠. 그렇죠? 이 집단주의가 민족 통일이라는 그걸 뒤집어 쓰면서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개인을 배제하고 말살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전체주의를 가능하게 해줘요. 수령교를 정당화해줘요. 왜? 민족의 탈을 서고 신성한 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통일 적화 전략인데 처음에는요 이래요. 우리는 북한은 민주화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얘기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건요 금방 다 뒤집어지는 것들이에요. 껍데기만 그래 해놓은 처음에 이제 인민의 어떤 그 뭡니까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토지개혁하고 그 다음에 노동법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민주 조치를 취하죠. 그렇지만 그거 금방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는 민주화되었으니까 민주기지다. 말이 돼요? 이미 김일성 독재체제가 되어 있는데. 이때는 당연히 흡수통일을, 그러니까 북한은 민주화됐고 남한은 민주화가 안 됐고, 민주화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았나? 미국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다. 식민지다. 이때는 식민지라 그래요, 아예.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이제 적화 통일까지, 이 통일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통일전쟁 맞아요. 통일을 안 할 것 같으면 말라고 전쟁해요. 게임하려고 전쟁해요. 그래. 아니, 돈 따먹기 전쟁해요.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 먹으려고. 통째로 먹는 게 통일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통째로 먹는 게 통일이에요. 이거는 뭐 알다시피 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개입하면서 이제 거의 뭐 원래대로 연방제 통일. 그래서 이제 내놓은 게 이제 북한에서 내놓기 시작한 연방제 통일인데요. 이게 소위 평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체제도 인정하고 우리 체제도 상호 인정하면서 두 체제가 공존하는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국가는 하나 돼. 체제는 두 개인 그런 나라를 만들자.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일국 이체제를 만들자. 연방정부는 대외적인 거, 외교 국방을 하고 지방정부는 대내적인 거 하자. 근데 이게요, 일국 이체제로 가면요, 이건 여하튼 말이 안 돼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연방제 통일 전략의 진짜 목적이 뭐냐? 언젠 전쟁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죠? 그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아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하자면 주입식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사고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사고 능력이 안 되면은 1차원적 귀속감을 가져요, 사람들이. 사고 능력이 되면은 뭐예요? 저 사람 생각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귀속감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1차원적 귀속감은 뭐냐 하면은 핏줄에 의한 귀속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식구죠. 가족이죠, 가족. 그 다음 민족, 이런 거죠, 그죠? 가문, 민족, 이런 거 다, 1차원적인.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내가 태어나면서 경주채시, 무슨 파, 이렇게 딱 결정되어 있고, 그죠? 우리 아버지, 엄마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가 나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익을 위한 이 모임과 귀속감이에요. 그 노동조합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익단체들, 그죠?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 내 존재 조건,
내 욕구 이런 게 결정을 해요. 그럼 세 번째는 뜻으로 결속하는 거예요. 뜻으로. 뭐 아주 소박하게는 소통이 되는 사람끼리, 가족끼리도 소통 안 되는 경우는 정말 힘들어요. 부부가 둘이 딱 살면서, 그죠? 어떤 경우는 봤냐 하면은 같이 있어도 눈길도 한번 서로 안 주는 부부가 있어요. 진짜 생지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요, 한국과 같이 주입식 교육을 받은, 그 다음에 전통에서 아직도 전통적인 어떤 혈연주의 있잖아요. 혈통주의, 이런 데서 못 벗어난 한국인은, 그죠? 당연히 제일 쉽게 빠지는 게 가족주의와, 하여튼 혈연주의예요, 혈연주의. 가족주의와 민족주의.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면요, 민족 하면 뭐가 되겠어요? 대단히 성스러운 것, 그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우리 모두의 어떤 정체성,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족이라는 게 신성한 게 돼버려요, 바보들한테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보인지 아닌지 점검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민족은 신성한 것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 하면, 나 바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민족 자주 통일 이런 게, 그죠? 그 민족적인 유아적인 민족 정신, 신성한 민족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거룩한 얘기들이 되어버려요. 성경의 말씀 비슷하게 되어버려요. 응? 이해가죠? 그래서 이 북한에서, 그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남한의 주사파를 양성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선전 활동이 있잖아요. 라디오라든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주사파 종북 세력을 남한에 양성하는데 이게 대성공을 거뒀어요. 그 전형적인 조직이 뭐겠어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전대협. 둘째, 전교조. 셋째, 민노총. 민노총 사람들하고요, 나는 민노총이 노동운동을 훌륭하게 하기를 바라요. 내가요, 민노총 전에 민노협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고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반노동자가 아니고 친노동자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열렬한 노동운동 지지자예요. 그런데 민노총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요, 가슴이 답답해. 이 사람들이 반미 민족주의는요, 진짜 끝내줘요, 끝내줘. 정교조도 또 그래요. 이 망치는 거예요. 정교조가 교육개혁 운동을 해야 되잖아. 노조는 노동자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잖아. 그런데 왜 쓸데없이 있잖아, 그죠? 그런 민족주의에, 북한식 민족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이게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요, 민주화 세력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이건 좋게 말해서 민족주의 세력이고요, 아주 나쁘게 말하면은 주사파 세력이에요. 말하자면 주체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김일성이를 수령으로 받든다, 신으로 받든다 이 얘기예요. 딴 거 다 헛소리예요. 주체사상 핵심은 그거예요. 나 김일성교 신자다 이 얘기예요. 이 세력들이 그 나름대로는 그죠?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런데 그게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사실은 반군부 독재 운동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민주화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력이 바로 정권을 잡았으면은 민주화가 안 되고 어디로 갔겠어요? 완전히 공산당으로 갔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전부 새파란 것들이니까 권력을 잡을 수는 없었죠. 그래가지고 누가 대신 잡은 거예요? 김영삼이, 김대중이 이런 사람이 잡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이뤄낸 겁니다. 쟤들 뭐예요? 임종석이, 이인여의, 우상호 이런 애들이 잡았으면요 완전 뺄게 날아가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었겠지만 이 위장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화 세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반군부 독재를 해가지고 민주화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건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은 민주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게? 빨갱이로 가는 게 목적이다. 그래가지고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업에 들어가죠. 위장노동자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요 사실은 주입식 교육 비전의 재앙이에요. 이게요 이 주입식 교육을 내받으면요 사고 능력이 없어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다닌 애들, 인류대학교 다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죠? 주입식 교육에 아주 적화된 최우수 종자들이에요. 오케이? 이런 애들한테 그 다음에 혈연주의에 전부 그때 아버지 엄마 그 가족주의잖아, 그죠? 그 다음에 혈연주의가 아주 만연한 사회였잖아. 그 사회에서 그죠? 사고력이 없는 애들은 어디에 빠진다? 민족주의에 빠진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 딱 빠진 거예요. 이 암기 잘하고 시험 선수들이 이게 시험 선수들이 어디 가요? 인류대 가잖아. 그렇잖아, 그죠? 근데 그 인류대 들어가면은 얘들이 빠가야로라는 거는 모르고 사람들은 인정해요. 야, 그러면 머리 좋다고. 머리 좋긴 뭐가 머리 좋아요? 외우는 거 잘하지. 시험 선수들일 뿐인데. 사고력은 전혀 안 된 애들인데. 2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여. 제가 정상적인 사고가 되는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죠? 교과서 달달 외우듯이, 시험 문제 풀듯이, 공부한 게 뭐냐면 주체사상하고 공산주의입니다. 그 요약본 있잖아, 그죠? 다 달달 외워가지고, 북한에서 단파방송 보내면 그거 가지고 학습하고, 이 짓 하는 인간들이에요. 이게 민주화 세력이다? 꿈깼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촛불혁명을 악용해가지고 종북 정권을 수립한 데 성공했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촛불혁명에 제일 꽁무니를 많이 뺀 인간이, 양다리 걸치고 많이 뺀 인간이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종북 정권을 수립한 데까지 성공했어요. 이게 종북 정권이
이 종북 정권이 내가 말하는 남조선 총독부죠. 그 다음에 이 종북 정권을 통해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없으면요, 남한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영향이 안 됩니다. 한국인. 아주 내 똑부러지게 얘기할게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도 민족주의라는 있잖아요, 그죠? 아주 바보들의 이데올로기. 어? 나 백인이야 하는 그 이데올로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죠?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삶에서 찾지를 않고 핏줄에서 찾는 얼뜨기들이에요. 이런 세력들이 한국에 다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방제 통해서 적화 통일하는 거는 뭐 쉽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막고 선 자가 누구다? 윤석열이다. 문재인이 글로 가는데 형님 잘하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세요. 박수 막 치면서 환호를 치면서 문재인 만세 외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재명입니다. 대비가 딱 되죠. 북의 이 통일 전략이라는 건 사실은 적화 전략이다. 그죠? 이걸 빨리 우리가 넘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북한 통일 전략, 적화 전략의 핵심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뭐냐? 대한민국이요,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는 안착됐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가지고 체제 반대 사회운동이 없잖아. 지금 반체제 사회운동이 없잖아. 어디까지나 체제 내에서 하잖아. 그죠? 우리 체제를 좀 더 낫게 발전시키자, 이런 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 돼! 하는 사람 없어요. 저 군정다리 빼놔놓고는. 그렇죠? 옛날에는 군부 독재 때는 반체제 운동가들 많았습니다. 그죠? 당연히 반체제 운동이 많지 군부 독재 체제를 찬성하면 안 되죠. 근데요, 이게 안정이 되면은 어떻게 됐냐 하면요, 자유와 뿐만 아니라 자유와 많은 기본권들이 있죠. 그죠? 기본권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그 인민이나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해요? 주권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렇죠? 이 주권자들의 이제는요, 자유를 맛보면요, 저 자유를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북한 체제를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3대 세습 전체주의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지금 한국에, 그죠? 80% 이상은 그래요. 얼뜨기 민족주의자들이 아직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진짜 반공반북이 돼가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 우리하고 얘기하려고, 그 다음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려고 하거든. 인권 개선해라, 민주화해라, 이런 요구가 이제는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통일전략, 적화전략은 무력해지겠죠.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한에서 이제 체제 운동은 어디로 갔냐 하면요. 안 해요. 지금 우리는 자유는 획득했죠. 근데 저놈들이 또 이제는 자유를 죠. 남조선 총독부가. 그죠? 근데 그 빼앗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체제가 되고 나면 그걸 한번 뒤집는 데 그죠? 문재인이 한 70% 얻어가지고 대통령 됐으면 달라요. 근데 41% 얻어가지고 대통령 됐잖아. 그러니까 이 체제된 운동은요, 이제는 자유를 확보했으니까 자유만으로는 우리 못 살겠어. 나 배도 고파. 나 왜 차별해? 그때부터 뭘 요구해요? 평등을 요구한대요. 이 평등과 자유가 융합된 개념이 뭐냐면 공정의 개념입니다. 그 공정의 개념을 아주 잘 적절하게 사용한 사람은 역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그 감이 빨라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사는 운동하자. 야, 너 좀 자유도 좋은데 너 1%면 잘 사는 그거 곤란하잖아. 이런 운동이 이제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 되냐면 그걸 실현하는 주체가 뭐가 되겠어요? 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정당 혁신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 윤석열이한테 기대하는 거는 이것까지 윤석열이 수행해낼 수 있냐? 그건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되겠죠. 이래 되면은 북의 침투나 통일전선 운동이 그럼 통일 전략이 적화 전략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못 쓰겠죠. 그 다음에 더구나 한국이 미국을 맹주로 하는 자유진영에 참여하고 있잖아. 그러고 있잖아, 그죠? 자유진영 미국과의 전통적인 관계는요, 미일 관계 못지않게 한미 관계도, 한미 동맹도 미일 동맹만 못지않게 강력한 어떤 이 동맹이었어요.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엄청난 장애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진영이 참가하고 있는데 미국과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이 그 배후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한미일 협력체제. 북의 통일 전략 핵심 과제. 그래서 북이 노리는 게 뭐냐? 남한에 대해서 경제적 우위를 간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죠? 적어도 대북 제재를 받으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체제 보존부터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선은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 알면 김일성 신국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북한에 정보가 들어가면요, 북한 뒤집어집니다. 그러고요, 북한이 남한보다는 좀 추운 지대잖아, 그죠? 추운 지대 사람들의 성격은요, 남한 사람만들은 이래 물렁물렁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호하고, 그래요. 그러면요, 정보만 들어가면 난 북한 무너진다고 봐요. 어쨌든, 이 통일 전략을
그 통일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지는 않으면 안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근데 여기 파괴한 데 앞장서는 게 지금 누구다? 문재인인. 그 다음에 주사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자유진영에서 이탈하도록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북한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문재인이 뭐를 잡았는지 있잖아요, 그죠? 문재인은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여튼 이 자유진영으로 이탈하도록 하면서 중국의 힘을 이용해요. 그래서 여튼 주한미군 철수를 견인하는데 이거는 안 될 거예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협력체제 균열을 일으켜가지고 이 자유진영 이탈의 그 핵심 고리가 뭐냐면 반일운동이에요. 그래서 한미일 이 체제에서 그 한국과 일본이 들이다 싸우면은 한미일 협력체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부터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제 한미일 체제를, 그 협력체제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 그 아까 얘기한 그런 바보 같은 민족주의에서 그다음 민족주의는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또 이게 집단주의가 그 바탕에 깔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배타주의가 깔려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월주의가 깔려 있죠. 이건요 민족주의 한 빠지면은 공존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계가 그죠?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두 가지 있어요. 단순한 이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전쟁의 가장 큰 이인이 뭐냐면 민족과 종교입니다. 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게 민족이라는 개념이에요. 연방제 통일도 국가연합 통일도 남쪽에서 주장하는 그 국가연합, 이거 다 망상이다. 일국 이체제는 망상이다. 공산주의와 반공주의가 어떻게 공존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일당 독재와 다당제 민주주의가 어떻게 공존해요? 계획경제가 시장경제가 이거는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말하자면 계획경제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가 같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국유제가 사유제가 어떻게 공존해요? 국유 겸 사유 그런 게 가능할까? 참. 그래서 통일은요 불필요한 연방제든 뭐든 연방제는 특히 불필요한 불협화만 난다. 안 되는 걸 억지로 꽤 맞춰 나누니까 그죠? 불과 기름을 같이 묶어가지고 일국으로 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게 되겠어요? 다 불타쁘지. 그죠? 그건 뭐 충돌이 일어나고 엄청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자칫 잘못하면 잿더미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너는 너희끼리 잘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때 서로 좋게 지내자. 서로 협력하고 그래 지내자. 그거로 끝이에요 돼요. 그래서 통일의 목적은요 더 잘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되지.
그 다음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되지. 세계에서 최악의 국가하고 그죠? 공존, 뭐예요? 통일하자. 있는 그대로 통일하자. 그럼 말이 돼요. 남한에다가 똥을 퍼붓는 게 낫지. 그래서 통일은 필수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첫째는 통일되면요. 남해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 그죠? 북에도 자유가 보장이 돼요. 그 다음에, 아니, 자유가 보장되면 민주주의로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냐면, 모든 주권자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 기본권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찬반 투표 이런 거 안 돼. 이거 들고 투표하는 그거 안 돼. 공개 투표 안 돼. 그 다음에 평화의 가치가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그죠? 통일에 대한 생각을 이제 우리 바꿔야 된다. 언제는 민족 통일의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 부족시대 얘기단 말이야. 민주통일의 길로 나가야 된다. 북한이 사회 통합력이 있어요. 강제 봉합해놓는 거죠, 그죠? 다 울타리 쳐놔놓고 절대로 못 벗어나게 해놨는 것일 뿐이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령교 전체주의 사회니까 강제로 울타리 쳐놓은 것이 불과하다. 못 벗어나도록. 사회 통합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죠? 울타리만 흘러보면 다 도망가 버려요.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도 안 해요. 어디로 갈까? 제일 많이 오는 건 남한으로 올 거고. 그죠? 북한 난민, 옛날에 베트남 난민 멘트로 있잖아요. 북한 난민, 예를 들어서 북한 2,500만이다 칩시다. 한 1,000만은 남한 내로 올라갈 걸. 거의 내적 이 통합력이요. 거의 없어요, 이거는. 근데 남한은 그러면 통합력이 있느냐? 북한보다는 훨씬 나아요. 왜? 민주주의는 되니까, 그죠? 자유는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남한 역시 통합력은 아직도 대단히 낮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우리 심리가 있느냐? 조사를 해보면요. 조사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조사에서 50% 이상이 기회가 되면은 이민 가고 싶다 그래요. 귀속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기대하는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 됐으면은 내가 기대하는 삶은 이런 정도인데 저 나쁜 놈들이 말이야 다 차지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삶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있어. 그런 데 대한 분노거든요. 그래서 남한이 자유민주주의가 됐다 하지만은 자유만 있고 자유민주주의도 그죠? 평등과 연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좀 빈약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등과 연대가 너무나 빈약해. 예를 들면요. 유럽권은 GDP 대비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내지
30% 돼요. 그 다음에 복지가 선진국 중에서 형편없다는 미국 있잖아요. 일본, 이 두 나라는 15%에서 한 20% 정도 돼요. 우리나라 몇 프로냐? 한 12% 돼요. 10%에다가 12% 정도 돼요. 그러니까 딴 나라에 비하면은 공존의 토대가 별 거의 없는 거예요. 니 먹고 니 살아라. 각자 도생해라. 그 자유만 늘어가지고 너 각자 도생해. 그러니까 있잖아, 그죠? 유치원 때부터 각자 도생을 하잖아. 어떻게 해요? 내 새끼 이 사회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뭐 영어 유치원 무슨 뭐 좋은데 다 보내려고 하잖아. 그렇죠? 이런 각자 도생 사회에 나라가 뭐 필요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회는 평등과 자유는 얻었지만 평등과 연대가 없는 강자 지배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양극화가 돼가지고 10%가 50%를 차지해버려. 남은 그 하위 50%는 진짜 사는 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거기다가 차별이 너무 심해. 아니, 차별 중에서도 한국적 차별 뭔지 아세요? 외모 차별이에요. 외모 차별. 키가 180 안 되면 루저다 이렇게 하는데 할 말 다 했어. 할 말 다 했어. 참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차별이 있잖아, 그죠? 막 무차별적인 차별이야. 모든 게 차별이야. 이게 그죠? 학력 차별, 외모 차별, 남녀 차별, 학벌 차별, 직업 차별, 나이 차별. 나이 차별에서 그죠? 옛날에는 경로사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노인은 어디 끼워주지도 않아. 빈부, 계급,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도 있잖아. 정치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아예 진영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진영 대결인데 이 진영의 대결을 할 것 같으면 진영의 대결의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같은 자유민주주의라 하더라도 복제의 수준을 어느 정도 할 건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진영이 짜져야 되잖아. 좀 더 높은 복지를 하자. 좀 더 내고 좀 더 높은 복지를 하자. 아니다. 복지를 하면은 경제 성장에 문제가 있다. 복지는 현 상태로 유지하자.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 골 때리는 아직 수준 이하의 진영 대결하고 친북이냐 반북이냐 이 대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친북보다는 그래도 반북이 훨씬 나아요. 반북은 민주주의적 어떤 기반이 좀 있어요. 그죠? 북한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못 산다고 반대해요? 그건 아니잖아. 공산 독재라고 싫어하잖아요. 남북이 이런 수준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통합력이 꽝이고 여기는 통합력이 좀 있긴 있는데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러니까 공존의 토대가 아직도 너무 빈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 불만이 그죠? 폭발해요. 폭발해. 남한만 해도 불만이 막 도저히 그 감당이 안 되는데 북한의 불만까지 폭발해봐요. 그게 어떻게 견디내겠는가? 재앙이 와요. 재앙. 그래서 내가 똑부러지게 얘기합니다. 10년 이내의 통일은 재앙이다.
지금은 통일할 때가 아니다. 통일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평화 공존만 하면 돼. 이 재앙이 어떤 수준으로 가냐면요, 내전까지 가요. 그럼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론의 혁명이 필요해요. 이제 민족 통일론 안 돼. 민주 통일론에 가야 돼. 그래서 민족 통일보다 체제 통일이 훨씬 중요하죠. 같은 민족끼리 아까 얘기했죠. 가족의 예를 들어봤죠. 부부간에도 있잖아, 그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둘이가 서로 이 생각이 달라가지고 한 집에 살면서도 쳐다보지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그러다면 그 갈라서는 게 훨씬 행복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소통할 수 있는, 상호 소통하는 공존의 토대가 있는 통일이 중요하다. 그런 체제로 통일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 통일은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은 민주 통일을 하려면 어떻게 됐냐? 우선 남한이 더 많은 민주화가 돼야 돼요. 그죠? 이런 수준의 민주주의까지는 안 돼. 내가 볼 때. 독일이요, 통일할 수 있었던 건요, 그 내적 통합이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요, 그 내적 통합이라는 건 히틀러 때도 상당히 돼요. 그래서 공존의 토대가 굉장히 튼튼하게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요, 동독을 가만 내버려 둬도 와요. 지절로 굴러와. 그래서 남한 민주주의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그것도 가장 이 수준 낮은 공존의 토대가 거의 없는, 자유밖에 없는 그런 민주주의에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3.1운동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의 정신이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 다음에 북한도 최소한도 인권 보장은 돼야 돼. 그래서 민주공화국으로 통일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이 문제를, 이게 그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문재인은 뚜루부술럭 하잖아. 다음 정권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강고하게 하고 한층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죠? 말하자면 자유만이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평등과 연대가 살아있는 민주주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핵심 과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요, 자유시장하고, 경제적으로 자유시장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융합된 겁니다. 융합된 건데, 이게 본질적인 특징이 뭐예요? 자유시장에서는 일주일표입니다. 그죠? 그렇죠? 이건희는 이건희가 아니고 이재호이는 예를 들어서 1,000만 표 가격이 하면 나는 한 표도 없는 거예요. 삼성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도 힘이 있는 거거든요. 나는 시장에서 똑같이 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독히 그 자본가 중심 아니에요. 그죠? 시장이라는 게. 민주주의는 1인 1표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철저히 자본가 위주, 가진 자 위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정치적 민주주의도 이거로부터 압도적인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주권자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1%, 많아야 5% 정도의 민주주의에 불과합니다. 5%를 위한 민주주의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핵심 문제예요. 그게 왜 그러냐? 소유권과 자본권이요, 인권과 노동권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소유권과 인권을 같은 수준 또는 인권이 더 높은 수준으로 사회를 변혁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냐? 예를 들어서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다. 중과시하면 돼요. 3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뭐 1년에 한 2채씩 팔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래서 이 한국 자유민주주의 문제는요, 자유시장은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부익부 빈익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되면은 반드시 여기는 계급 대결이 나오게 되고, 또 자본가 편드는 측하고 노동자 편드는 좌우 대결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래 되면요, 결사적인 계급 투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 공존의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아까 얘기했던 한 5% 엘리트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신귀족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이제 자본 권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정치 권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법조 권력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죠? 법조 권력 막강하잖아. 국회의원이 뭐 몇 명? 한 20%인가? 그 법조인 출신이지. 말이 돼요? 인구로 따지면 1%도 안 되는데. 우리 대표는 없잖아. 예? 노동자, 농민, 여성 대표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이 사람들이 탁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다? 5%를 위한 민주주의다. 그게 극단적으로 따라가면은 1%를 위한 민주주의가 되겠죠. 그죠? 그래 되면 사회주의 체제하고 저 공산 체제하고 뭐가 다른데, 이런 비난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한국형 자유민주주의는 더 심각해. 인간이 아예 상품화돼. 값이 매겨져. 그 값에 따라 대우해. 에? 말이며, 그 다음에 태도며, 고개 숙이는 그 각도가 달라. 이런 공공연한 차별 중에, 그죠? 인간 자체가 상품화되어 버리는 게 외모의 상품화입니다. 외모 차별입니다. 그래, 그걸 공공연하게 떠들어. 라디오고, 어디고. 너무 창피해. 그래서 정국급이다. 여신급이다. 너무 유치해.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죠? 강자들이 막 지배하고 스타가 되고 하는 그런 이 담론만 있지. 약자들의, 요즘 텔레비전에는요, 약자 주제를 한 그런 것도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헬조선 4대 양식, 물신숭배, 그죠?
돈을 숭배해요. 그 다음에 좀 똑똑한 사람은 이민 가겠다. 그 다음에 아예 나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까 살겠는데 내 새끼는 나 이런 나라에서 나는 거 싫어. 거부. 그 다음에 사는 거 싫어. 아예 자살. 이게 전부 세계 1위들입니다. 네? 세계 1위들. 그래서 출산율이 급감해가지고 작년에 0.84명이었죠. 이건 세계 꼴찌, 완전 꼴찌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최초의 멸망 예정 국가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진짜 민주공화국으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헌법 정신을 실현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좌우 공존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노사 공존의 사회적 시장 경제, 그 다음 빈부 공존의 복지제도를 통해 가지고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통의 토대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혁명이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나라 이 교육까지 주입식 교육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각자 자기가 바라는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하면 돼요. 교사 중심 교육, 그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국가 중심 교육,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정도만 자리 잡히면 한 10년 동안, 10년 동안 아니라 한 5년만 해도요, 한국에는요, 이런 길로 나가면 어마어마한 박수가 나옵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한 5년만 제대로 따지면요. 근데 북한은 수령체제를 전혀 못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오지 마라 해도 마구마구 탈출할 거예요. 그러려면요, 민주공화국을 어느 정도만 실현해도 아무리 막아도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음 정권에서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정권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